이번 갤럭시 언팩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무엇 살까 고민될 땐 점검, 구독과 좋아요. 어젯밤 언팩 행사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기존 폴드 시리즈 쓰시던 분들, 위아래 레터박스 때문에 신경 쓰이셨던 분들 그냥 폴드 8 사시면 됩니다. 카메라와 삭제된 펜이 불만이셨던 분들은 더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S27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글래스가 출시되면 삼성이 한 발 더 앞서갈 걸로 보이네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공개된 건 갤럭시 폴드 8 울트라였습니다. 엄청난 성능의 카메라를 앞세우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무래도 S시리즈에 탑재되었던 2억 화소 센서를 가져와서 카메라 스펙업을 노린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5배 광학 줌이 삭제되고 3배로 내려앉은 것, 그나마도 1000만 화소로 카메라 스펙이 떨어진 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폴드 6 이후로 사라져버린 펜은 여전히 이번 버전에서도 부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카메라는 3개가 들어갔고 초광각, 광각, 망원 등이 들어갔는데 순서대로 5천만, 2억, 1000만 화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각이 2억 화소가 들어간 건 좋았지만 망원이 1000만 화소라는 건 아쉬운 포인트였네요. 티타늄 레이어를 넣은 디스플레이로 주름을 상당히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속성을 아주 조금 부여해서 화면의 가시성을 늘렸고요. 2600니트에서 3000니트로 최대 밝기를 높였습니다. 배터리도 최대 5000mAh로 시리즈 중 가장 대용량을 채택했네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에 핏하게 맞춘 모델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256기가 모델이 257만 7,300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1TB 모델이 345만 1,800원이고요. 삼성닷컴 기준이에요. 바로 여권형 갤럭시 폴드 8으로 넘어갑니다. 사이즈가 달라졌고 카메라를 하나 뺀 모델이에요. 센서도 5000만 화소 2개가 들어갔고 초광각과 광각 2개입니다. 광각에서 2회 줌이 가능해요. 이외에 차별화된 포인트는 사이즈뿐인데 펼쳤을 때 사이즈가 4:3입니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가 16:10으로 16:9 영상을 시청하는데 레터박스가 가장 적어요. 펼쳐서 4:3 모드로 영상 볼 때 카메라 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울트라와 동일하고 배터리는 조금 적게 들어간 48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56 모델이 227만 8,100원이고 최대 1TB 모델이 315만 2,600원입니다. 폴드 8과 울트라 모델 두 기기의 가격 차는 각각 30만원 정도씩 나네요. 갤럭시 워치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울트라 2가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밝기가 최대 500니트까지 올라가고 마레스라는 업체와 협업해서 다이빙 컴퓨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바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애플에서는 안 되는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스트라바 쓰실 수도 있겠어요. 갤럭시 9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심장박동을 추적해서 심장병 관련한 질병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도 캐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상운동 관련해서도 여러 측정체를 제공하고 수분 보충에 관련된 보조 알람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스냅드래곤이 탑재되었는데요.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라는 칩이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AI와 연계성을 긴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스냅드래곤과의 협업도 견고했고요.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는데요. 바로 삼성 글래스를 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판매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협업한 젠틀몬스터와 웨비파커라는 회사를 소개하고 스냅드래곤 AR 젠 1이라는 칩이 들어갔다고 밝혔네요. 디스플레이가 안경 아래 투사되는 모델이 아닌 음성으로만 컨트롤하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대 9시간 동안 동작할 수 있다고 해요. 일과 시간 중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어필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작동할지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언팩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애플의 여권형 폴더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여권형 폴더블의 베타 테스터 무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네요. 폴드 1을 구매하고 써봤던 입장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던 폴드 시리즈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권형 폴더는 생각보다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폴더블 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 화면 비율에 있었거든요. 사이즈는 충분히 큰데 비율이 좀 애매해서 위아래 레터박스가 좀 많이 잘려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엔 출시되지 않은 해외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런 여권형 사이즈의 폴더블 폰을 여러 개 내기는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되는 걸로는 거의 최초로 이 여권형 폴더블이 테스트되는 무대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의 반응을 판단을 하고 얼마나 더 팔리게 될지 얼마나 덜 팔리게 될지를 판단을 해서 차후 애플의 폴더블 마케팅 전략에 이 부분을 충분히 써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AI 지각생인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이 AI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흥행이 더 갈 수도 아니면 파일을 더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네요.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는 사랑입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점검 컨텐츠의 퀄리티를 상승시켜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